네, 정부가 다음 달부터 백신 휴가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직장인이 코로나 백신을 맞고 근육통과 발열 같은 이상 반응이 있으면 쉴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한편 1회 접종으로 개발된 얀센 백신이 국내 첫 전문가 자문에서 허가에 필요한 예방 효과를 인정받았는데요. 오늘 관련 소식은 정기석 한림대 성심병원 호흡기내과 교수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신규 확진자 소식부터 좀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엿새 만에 300명대를 기록하긴 했습니다만 현재 그 상황이 다시 유행할 수도 있는 기로에 서 있다. 이게 오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한 언급입니다. 일단 현재 상황을 좀 어떻게 좀 진단을 하고 계신지요? 다 아시다시피 지금 2달째 늘 같은 이 형태가 반복되지 않습니까? 네. 예, 일요일은 검사 건수가 적으니까 한 300명, 또 내일도 아마 한 300명대 나올지 모릅니다. 그러나 수목금 되면 쭉 올라서 400명대, 뭐 어떤 때는 500명 치다가 또 줄었다가 예. 너무 오래 가는 거예요, 지금. 예, 11월 중순에 시작해서 40일 동안 쭉 올라서 피크를 쳤습니다. 12월 말에.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내려오는데 쭉 내려와서 제 계산으로는 3월 중순이나 내일 모레 3월 말에 끝나야 되거든요. 적어도 한 100명대 정도까지 내려와야 되는데 안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과연 지금 넉 달 반씩 계속되는 것을 3차 대유행이라고 계속 정의를 해야 되겠느냐라는 것도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코로나19는 유행이 계속되는 건데 우리가 이제 3차, 2차, 3차 이렇게 붙일 때는 대유행을 얘기하는 건데요. 이제는 아마 3차 유행이 끝나고 그냥 그 나름의 안정기를 지금 보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지금 그 중대본에서 이제 4차 대유행을 생각을 해야 된다. 4월 위기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지금은 상당히 위태위태하면서도 좀처럼 내리질 못하는 숫자를 내리질 못하는 그런 좀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일단 2달 정도 일정한 패턴이 유지가 되고 있는데 4월 위기설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4월 고비설을 보니까 일단 위험 요인들이 4.7 재보선이 있을 것이고 부활절 당장이 있고요. 그리고 나들이 객들도 굉장히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저희가 어떤 대책을 펴야 4월 고비를 무사히 넘길 수 있겠습니까? 일단 움직이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작년에 우리가 교훈을 얻었듯이 정부가 주도해서 좀 더 이렇게 움직임을 활성화시키는 대표적인 게 그 쿠폰 발행입니다. 소비 쿠폰 발행하고 여행 장려하고 현장 방문 장려하고 이런 것만 안 해가면서 각자 국민들이 방역 수칙 지킬 거 지켜준다면은 작년 우리 8월에 봤던 11월에 봤던 대폭발을 어느 정도는 깔아앉히면서 갈 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그렇게 생각은 합니다만은 워낙 지금 우리 모두 느끼다시피 이제 많이 풀어졌고 교통량도 너무 많아져서 차가 너무 밀리고 사람들도 너무 많습니다. 결국은 각자 자기가 병에 안 걸리게 나로 인해서 내 가족이 피해를 안 입게 최대한 방역 당국에서 얘기하는 그런 수칙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만이 앞으로 이 문제를 그래도 깔아앉힌 단계에서 계속 우리가 백신 완료까지 가는 그런 유일한 방법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원칙적인 그런 강조사항들 거듭하고 있습니다만 날씨가 풀리면 답답하니까 밖에 나가고 싶은 마음 그 누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만 근데 지금 상황을 보면 이게 진해 군항제 쪽도 살펴보면 작년에도 그랬습니다만 이제 올해도 취소가 됐습니다만 차량 통행만 통제하고 걸어서 구경하는 건 괜찮다. 이게 실효성이 있는 것인가? 여기에 대한 좀 의문이 달리는 것 같습니다. 이런 건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차라리 차량 통행을 서서히 일정 속도 범위 내에서 쭉 이렇게 가게 꽃길들이 많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가면서 같이 있는 가족끼리는 어차피 코로나 운명 공동체이니까 차 안에서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쭉 보면서 지나가게 해주고 그다음에 사람들이 내려서 막 모여가고 차를 안 갖고 왔다고 가서 이제 모여 있는 것은 차라리 그게 더 위험하다고 보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외에서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에서 어느 정도 거리 두기만 되면 저는 그거로 인해서 확산이 심하게 일어나리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야외의 특성상 항상 기류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비말이 머물 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금방 날아가 버리기 때문에 예. 마주보고 계속 얘기를 하지 않은 이상은 그렇게 감염이 될 위험성은 없다는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고려하면 그까지는 괜찮은데 이제 문제는 끝나고 어느 실내에 모여서 이제 뒤풀이도 하고 예. 왔다 갔다 하는 동안에 이제 방역 수칙을 안 지킬까 봐 걱정이지. 저는 꼭 벚꽃놀이가 아니더라도 야외에서 여러 사람들이 어느 정도 수칙을 지키면서 모여서 야외로 나가는 것은 실내에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안전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런 상황을 진정시키기 위해서는 백신 접종도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될 텐데 당국에서는 백신 휴가를 일단 최대 이틀 정도는 주겠다 이렇게 밝혀놓은 상황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최대 이틀까지인데 의사의 소견서가 없어도 가능한 부분인 겁니까? 어떤 겁니까? 교수님? 예, 소견서가 없이도 이제 가능하기 때문에 네. 이제 번거롭게 병원에 안 가도 되고 또 그것 때문에 병원이 또 의료기관이 또 그것 때문에 또 일을 하는데 방해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그렇게 이제 방역 당국에서 밝혔고요. 예.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이렇게 아파도 학교도 가고 예. 웬만큼 아파도 회사도 가고 하는 그런 참 문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앞으로 그게 이제 많이 줄어들어야 되고요. 특히 백신 때문에 많이 아프면 휴가를 자연스럽게 가도록 하는 그런 문화를 만들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어려운 회사들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자기네 회사의 구성원들이 백신을 다 맞게 되면 이제 그거를 이제 주기 시작은 백신을 더 많이 맞을 거 아닙니까? 예. 백신 자체도 강제가 아니니까 많이 맞으면 그만큼 회사 내의 발생도 줄어들 거고 구성원들이 또 병에 걸려서 못 오는 일도 없어질 거기 때문에 네. 장기적으로는 득이라고 보는 것이거든요. 다만 이제 뭐 자영업자나 정말 어려운 회사들 이런 데서도 이제 그런 거를 좀 부러워하고 해야 되니까 조금 위화감은 생길 수는 있다. 네. 그래서 정부로서는 뭐 보상을 해주는 것도 아니고 강제성이 없다고 이렇게 얘기한 것은 뭐 적절한 조치다 그렇게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말씀 주신 대로 소규모 사업장들은 백신 휴가를 갖게 되면 인력 대체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따로 뭐 추가 지원 대책 같은 건 안 나온 상황인 거예요? 예, 어렵습니다. 뭐 제가 일하는 병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지금 뭐 1,000명이 넘는 의사 간호사들이 되게 이제 큰 종합병원 있다고 보면 예. 그분들이 주사를 맞고 일시에 빠져나가면은 대신 환자를 봐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참 딱하긴 한데요. 대체 인력을 구하기도 사실은 쉽지를 않은 상황이라서 예. 막 그냥 정말 아픈 분들은 쉽게 휴가를 갈 수 있다는 정도의 탈출구만 만들어놔도 예. 정말 힘든 분들은 조금 쉴 수 있는 여유가 생기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예. 네. 지금 뭐 오늘 당장 이제 누구는 출근하고 누구는 휴가 가느냐 이제 이런 형평성 논란에 대한 지적이 있습니다만 당국의 고민을 또 저희가 이해를 못하는 바는 아니기 때문에 백신 추가 관련된 얘기를 좀 나눠봤고요. 그리고 얀센 백신에 대한 그 안전성 검토 결과 이제 오늘 1차적으로 이제 발표가 됐는데 허가에 필요한 예방 효과를 인정받았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교수님? 예, 결과 잘 나왔습니다. 얀센 백신은 가장 좋은 장점이 한 번만 맞도록 예. 돼 있죠. 그런데 사실 그 얀센 백신이 특별히 다른 백신이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아스트라 백신, 또 우리나라에는 도입은 안 됐지만 성적이 좋은 걸로 알려진 러시아 백신하고 네, 같은 계열입니다. 감기를 일으키는 아데노 바이러스의 독성을 빼고 항체를 만들 수 있게 만들어서 넣은 거라 나머지 아스트라나 러시아는 2번을 놔야 되는데 얀센은 한 번만 놓는 거거든요. 예, 예.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방 효과가 한 67% 나왔다는 것은 좋은 성적이고요. 예. 또 65세 이상에서는 조금 더 좋은 성적이 나오고 있고 중증 예방률도 괜찮고 그렇습니다. 재밌는 것은 얀센이 지금 사실은 한 번 더 놓는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임상 실험. 예, 그래서 한 8주 뒤에 한 번 더 놓으면 예. 이 점수가 더 확 올라갈지 예방률이 뭐 90% 이렇게 올라갈지 예. 란에 대한 시험을 이미 시작을 했습니다. 예. 예. 그러나 이제 얀센 측은 이거는 워낙 전 세계적으로 많은 환자들이 걸리고 사망을 하니 이런 소위 팬데믹 시기에는 한 번만 맞고도 이 정도의 효과를 낼 수 있는 백신을 빨리 개발해서 예. 그 배포를 하는 게 좋겠다 이런 목적을 갖고 시작을 한 것이고 예. 그 목적에는 어느 정도 맞았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일단 1차 검증에서 가능하다 이렇게 판정을 내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저희가 지금 맞고 있는 아스트라제네카나 화이자 백신 같은 경우에는 기저질환자들도 꼭 접종을 해라 이렇게 당부를 하고 있잖아요. 얀센은 어떻습니까? 얀센 예방률도 기저질환자들도 마찬가지로 67% 정도가 나옵니까? 약간 떨어지는 걸로 나왔습니다. 예. 예, 그렇긴 하지만
사람들이 지금 기저질환이 있는데 맞아도 됩니까라고 묻는 것은 부작용 때문에 많이 예.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부작용에 대해서는 어떤 차이도 보이지 않습니다. 기저질환자들이 효과가 떨어지는 이유는 그분들이 소위 스파이크 단백질을 받을 수 있는 ACE2라는 수용체가 더 많이 발현되고 있고 또 아무래도 감염에 취약한 분들이 많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지 예. 백신이 특별히 다르게 작용해서는 아니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저질환자일수록 맞으셔야 되고 예. 부작용에 대한 우려는 어떤 백신을 불구하고 안 하셔도 되겠다 아직까지는 예.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뭐 이제 백신 공급이나 공급 시기나 어떤 물량에 대한 걱정이랄까요? 잘 이제 시기에 맞춰서 1차 접종하신 분은 또 두 번째 접종을 잘 하셔야 될 것이고 이제 이런 수급이나 시기가 약간의 변동이 있으면 좀 차질이 생길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이런 우려들이 초반에 했었잖아요. 지금 뭐 이제 코박스 관련해 가지고 정은경 청장이 얘기한 것도 있고 뭐 화이자 백신 그리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특히 이제 도입되는 시기가 조금 조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보면 백신 접종에는 큰 무리가 없다고 판단을 해도 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무리가 없다고 일단 판단은 되지만 네네. 지금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우리나라 때문이 아니라 지금 유럽 쪽에서도 수급이 안 되는 그렇습니다. 바람에 굉장히 원성을 사고 예,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일단 뭐 저부터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맞았습니다. 네네네. 그런데 다음에 제가 맞아야 될 시기에 제대로 맞을 수 있는가? 제대로 안 들어오면 어떡하나 하는 그런 우려는 전혀 불시시킬 수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안동공장에서 만든다 하더라도 뭐 제한된 숫자가 있을 것이고 하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앉아서 매일매일 계산하면서 수급 상황을 하고 하는 것이 지금 질병관리청에 그 백신 수급과가 따로 있고요. 지금 예. 뭐 전체적인 대응반을 만들어서 하고 있으니까 네. 설마 그렇게 차질이 있도록은 안 할 거다. 예, 예. 그렇게 봅니다만은 지금 사실 상반기까지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백신은 화이자 일부하고 아스트라밖에 없습니다. 예, 예. 얀센 조금 들어오고 다음엔 다 하반기로 미뤄졌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참 걱정이다. 우리는 의료기관의 숫자라든지 또 그동안 해왔던 경험이라든지를 비춰보면 정말 맘만 먹으면 하루에 수십만 명은 매일매일 접종을 할 수 있는데 예. 지금 고작 80만 명에 끝나지 않았습니까? 네네네. 한 달이 지나도록. 그래서 정부가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는 건 알지만 정말 백신 수급을 위해서 확보를 위해서는 정말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되겠다. 그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고 지금 300~400명 이러다가 한번 빵 터지면은 그 다음에는 내려올 때 300~400으로 안 내려올지도 모릅니다. 예. 500~600에서 계속 갈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당겨서 백신을 맞는 길은 수급밖에 없다. 그렇게 보입니다. 예. 네, 수급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강조를 해주셨는데 그동안 접종에 있어서 속도전을 강조해 왔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상황을 보면 일단 아스트라제네카도 국제적인 상황 때문에 지연이 되고 또 오늘 밝히진 않았지만 노바백스도 원료 문제로 인해서 공급에 약간 차질이 생길 것 같은 상황인데 이렇게 되면 안정적인 백신 확보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속도보다는 수급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될 것 같은데 국제적인 상황 따라 계속 변동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국가가 방역 당국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어디까지일 건가 여기에 대한 의문도 좀 드는데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이 질병청에서 지금 이제 수급이나 이런 것들을 맡게 된 것이 12월 초부터입니다. 그전에는 이제 중대본에서 하다가. 그래서 지금 그런 걸 보면 과연 일부에서만 하고 끝내야 되겠느냐. 좀 외교적인 노력, 예. 그다음에 그 전 세계적으로 그동안 대한민국이 만들어온 그 인적인 네트워크, 또 기업의 그 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물론 우리만 다 갖고 오면 안 될 겁니다. 예. 다른 나라와 같이 해야 되겠지만 적어도 우리가 계약하고 확보한 물량에 대해서만은 최대한 제때 들어올 수 있도록 정말 범정부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될 텐데 그런 노력은 지금 잘 보이지 않아요. 계속 예. 질병청에서만 막 힘들어 하는데 나머지는 이렇게 좀 약간 옆에서 지켜보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있어서 좀 안타깝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오늘부터 좀 달라지는 점 짚어보면 기본 방역 수칙에서 다중이용 시설 출입할 때 출입자 전원의 그 명부를 이제 적게 했습니다. 저희도 이제 그런 시설들 이제 방문을 해보면
뭐 한 분만 적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들어가게 되는 경우가 좀 대다수였는데 이제 그런 관행을 좀 깨고 이렇게 방역 수칙을 설정을 한다면 효과가 있겠죠, 교수님? 당연히요. 사실은 진작 그렇게 했어야 되는 거고요. 예. 좀 아까 방대본 발표에서 27%가 감염원 미상 조사 예. 중이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자료가 다 있다면 즉시 그분들에 대해서 조사가 실시가 될 거고 아니면 그전에 대표자한테 또 물어봐야 되는데 대표자가 전화를 제대로 받겠습니까? 예. 응답을 제대로 하겠습니까? 혹시 속이진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진작에 했어야 되는 조치고요. 덧붙여서 사실은 지금 우리가 단계도 마음대로 올릴 수도 없고 그렇다고 내릴 수도 없는 예. 상황에서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역학조사 능력을 지금보다 더 배가시켜서 숨어있는 감염자들을 다 찾아내는 겁니다. 예. 그러면 계속 밑에서 지금 우리가 보이지 않는 새에서 움직이고 있는 그 감염원들을 하나하나씩 찾아서 제거를 해 나간다면 서서히지만 그래도 지금보다는 더 낮춘 상태에서 다음 4차를 걱정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코로나19 상황은 정기석 한림대 성심병원 호흡기내과 교수와 짚어봤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